본사 운영 시스템 알림 사항에 대해서 가맹점 경영지원팀의 이재환 팀장의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점주님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맹점 경영지원 트레이너 이재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리 나올 때 제 영상이 잠깐 나왔었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큰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제 큰 얼굴만큼 큰 정보, 좋은 정보 여기 계신 점주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매장에 가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생관리, 시설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생관리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고요. 여름철 하면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또 우리 직원들 또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끝나고 맥주 한잔 할까? 맥주 한잔 어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생맥주가 여름철에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맥주의 MSB 비율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55%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곳은 60%, 70%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더 생맥주 중에서도 더 많이 나가는 품목은 뭐냐? 바로 조끼 500입니다. 500cc 한 잔이 주류 매출 대비 약 45%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분의 고객이 입점했을 때 한 분은 생맥주 500cc를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맛있는 생맥주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여름 분기에 포인트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맥주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맥주를 따라서 나갈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품이 많거나 거품이 적거나 또는 안개가 끼거나 이것은 저희가 잘못 따라서 그런 경우들도 생기겠지만 과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지 뒷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거품이 많은 맥주, 없는 맥주, 안개 낀 맥주 해서 이런 이제 그 원인들이 나오는데요. 종합을 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결론은 생맥주의 온도와 생맥주의 탄산가스 압 그리고 생맥주 기기의 청결 이 부분이 맛있는 생맥주, 비주얼이 좋은 생맥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생맥주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점주님들이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의 그 결과값의 차이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크다라는 거 우리 점주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생맥주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의 적정 온도를 지켜주시면서 탄산의 수치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톡 쏘는 맛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탄산 수치 조금 올려주시고요. 마감 이후에 옆에 보이는 클리닝 케그를 통해서 매일 청소를 해주시면 맛있는 생맥주를 고객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오늘부터 매장에 가셔서 생맥주 관리 이렇게 해주신다면 맛있고 비주얼 좋은 생맥주를 계속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 하면 또 많이 발생되는 게 여름철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되죠. 고객분들도 많이 증가가 되고 온도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참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식중독 발생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식중독 발생이 높은데 그 식중독 발생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도마, 행주, 직기류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에서도 칼과 도마가 우리 식중독균을 발생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소독되지 않는 칼을 채소류를 썰다가 고기류를 썰다가 다시 생선류를 썰다가 다시 채소류를 썰다가 그런데 소독되지 않는 도마 위에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식중독균을 우리 스스로가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주가 홀 주방 잘 구별이 없죠. 그냥 하얀색 행주 가지고 홀에서도 테이블 치울 때 닦으시고 주방에서 기물도 닦으시고 심지어는 팝콘 용기까지 닦다 보니까 우리는 그 행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균들을 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집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장이 바쁘다 보니 세척기로 돌리고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잘 관리가 되겠냐? 간단합니다. 저희가 잘 삶아서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이후에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우리가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에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맥주와 마찬가지로 식중독도 오늘부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매장에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빙기 여름철에 아주 중요한 또 저희 주요 기물이죠. 얼음이 나오는 그 기기인데 제빙기 같은 경우가 우선 이게 슬슬 필터 청소나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원래 1회분에 100개 정도 나와야 되는 얼음이 90개, 80개, 70개, 60개로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작 필요할 때 얼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제빙기를 어떻게 청소를 해줘야 되냐? 저희가 이런 매뉴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뉴얼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펌비어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점주님 자료실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점주님들께서는 주에 1회 정도는 펌비어킹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이 좋은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많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주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춘기 이제 여름철에 어떻게 보면 필수 아이템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폴딩 도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공원이나 호수 쪽의 매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날파리라든지 벌레 등이 이제 매장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고객의 테이블 쪽이 아닌 안쪽 폴딩 도어 모서리 쪽에 설치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 제공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에어컨,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만 매장에서 저희 어떤 에어컨 냄새가 좀 쾌쾌하거나 좀 프레시하지 않는 바람이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에어컨 필터 청소가 제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달에 1회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쾌쾌한 냄새라든지 매장 그 에어컨 내에 곰팡이가 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간단하게 청소해서 잘 말려서 세팅해 놓으시면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또 저희 매장에 천정형 에어컨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천정형 에어컨 청소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천정형 에어컨을 열어보시면 아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과 같이 곰팡이가 늘어나고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미세먼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청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 스스로 어떻게 보면 호흡기 질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에어컨은 틀기 전 또는 끄기 전 한 20-30분 정도 송풍 모드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물기를 완전히 마르게 해서 곰팡이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어컨 끄기 전, 틀기 전에 송풍 모드로 잠깐 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 있는 에어컨 청소도 하기 힘든데 실외기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사실 부분입니다. 사실 내 매장 에어컨 실외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가보질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실외기도 피크 시즌 전 또 피크 시즌이 끝난 이후에 한 번에 청소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냉각기의 효과를 계속 오래 지속하시고 싶으시다면 시즌 전 또 시즌 후에 반드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장 이제 시설 관리 쪽 부분인데요. 야장 테이블은 또 저희의 주요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옵션입니다. 그러면 펌비어킹에서 지정된 그 야장 테이블의 컬러가 있습니다. 빨간색 아니고요. 파란색도 아닙니다. 검정색 아니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저희가 다 깔아봤는데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펌 비어킹에서는 흰색 의자와 흰색 테이블이 야장 테이블에 지정된 컬러 매뉴얼입니다. 근데 더 보기 싫은 거는 뭐 빨간색 테이블에 파란색 의자라든지 검은색 의자에 흰색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사실 야장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은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화이트 컬러의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예들이 좀 잘못된 얘기겠죠. 실제 우리 매장 중에서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흰색 야장 테이블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야장 테이블에 하나 덧붙여서 펌비어킹 파라솔을 같이 세팅을 해주신다면 고객분들께 좀 더 펌비어킹 안으로 입점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매출 증대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펌비어킹 어닝입니다. 어닝 참 이쁘죠. 아름답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닝이 이쁘다고 해서 계속 저희가 펼쳐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에는 태풍이라든지 강풍, 돌풍 또는 이제 폭우 시에는 어닝이 휠 수 있기 때문에 어닝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닝을 접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꼭 여기 계신 점주님들께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우수적객 사례라고 해서 이제 점주님들이 매장에서 또는 집에서 핸드폰만 펼쳤을 때도 펌비어킹의 우수한 적객 사례라든지 우수한 서비스 사례를 핸드폰만 펼쳐놓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우리 담당 슈퍼바이저 분들이 점주님들께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점주님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옆에 있는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우수 적객 사례라든지 아까 뭐 보셨던 우수 동영상, 우수 가맹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클릭하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우수 적객 사례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좋았던 적객 사례라든지 서비스 사례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글씨가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서 못 보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이제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아주 장사를 하시면서 유용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 점주님들께서 꼭 좀 잘 활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분기 변동상의 비어락 페스티벌 밀러 판매가 500원 인하 부분이 있습니다. 500원이 인하됐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시거나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병당 원가도 저희가 인하를 시키면서 마진율을 조금 더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주님들께서는 이 밀러를 팔면 팔수록 더 매장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인 비어락 페스티벌 열심히 팔아주시면 아마 올 여름 매출에도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5월 15일이죠. 5월 15일 오늘 교육 끝나시면 내일부터 그 여름 신메뉴 식자재가 발주가 가능합니다. 점주님들께서는 식자재 발주를 통해서 연습도 해보시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식사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주부터 21일부터 31일까지 메뉴판 배송을 가맹점 점주님들께 해드리니까 이 메뉴판 잘 받으셨다가 6월 1일 날 메뉴판 변경일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변경일이 됐을 때 변경이 안 되는 매장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 좀 간성에 젖어서 그럴 것 같은데 이번 분기부터는 매달 1일 날 꼭 메뉴판 변경을 해주셔서 다른 가맹점이나 우리 또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은 러시아 월드컵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큰 빅 이벤트죠. 다른 나라에서 하는 월드컵 치고는 굉장히 날짜라든지 시간대가 좋습니다. 아마 우리 점주님들 이걸 잘 활용하시면 6월달 또 저희가 성수기인데 더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6월달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때 매출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 여름에도 우리 가맹점 매출 기록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 점주님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려주셔서 2018년 꼭
가맹점 매출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다들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맹점 경영지원팀 이재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